결혼식은 모두에게 축복받는 날이어야 했다. 적어도 오늘 같은 날만큼은 과거의 아픔도 복잡한 가족 관계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김준호 회장의 재혼식은 깔끔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혼인신고는 이미 마쳤고 오늘은 소규모 가족과 친한 지인들을 모신 축하 자리였다. 그는 올해로 74, 신부 한지은 씨는 60. 오랜 친구 사이에서 동업자로,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관계가 이어졌다. 강민서는 남편 태환과 딸 예린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복잡한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현정이 실종된 지 어느덧 15년. 갑작스런 해외 출장 중 연락이 끊겼고 결국 사망 처리된 채 장례도 치른 여인이었다. 남편은 아직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을 굳혔고 시아버지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왔다. 그런 그가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서는 오늘만큼은 무조건 축복해주고 싶었다. 축사는 간결했고 음악은 잔잔했다. 예린이는 결혼식장 풍선에 신이 나 있었고 남편 태환도 간만에 가족끼리 모인 이 자리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민서는 마음 한켠에서 지우기 힘든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다. 신부 한지은, 과거 시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김 회장의 사업 파트너, 시어머니가 실종된 직후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던 인물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그 관계에서 비롯된 재혼. 이상할 것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결혼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민서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회색빛 머리카락, 깔끔한 드레스 차림, 단정한 얼굴. 그보다 민서의 시선을 멈추게 만든 것은 그 여인의 왼쪽 귀 뒤에 선명하게 드러난 점 하나였다. 15년 전 가족 사진 속에서 단번에 기억났던 시어머니 이현정만이 지녔던 특징.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편 자리에 앉았다. 단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민서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눈앞에 그 여인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던 시어머니였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지금 이 자리가 현실이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신랑과 신부에게 향해 있었지만 민서의 세상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1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다. 실종 당시의 절망, 이후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충격.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연회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설명할 수 없는 낯뜻. 민서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심장은 멈출 듯 요동쳤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착각은 아닐까? 그러나 귀 뒤의 점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같은 점, 같은 눈매, 같은 공기,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왔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도 민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말없이 모든 걸 드러내는 존재감. 민서는 마른 입술을 달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시아버지의 재혼식에서, 그것도 상대가 시어머니의 절친이자 과거의 동업자일 줄은 더더욱. 기쁨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등장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서는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예정대로 끝날 수 있을까?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돌아온 것일까? 민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축하 파티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테이블마다 샴페인이 돌고 하객들은 음식과 담소로 분위기를 채워갔다. 하지만 민서의 시선은 계속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여인은 마치 이 자리를 오래도록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침착하고 조용했다. 민서는 그녀가 이곳에 단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란 걸 직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파티장 한편에서 김 회장이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그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하객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김 회장은 그 여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김 회장 앞에 서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하얀 봉투 속에서 꺼낸 문서는 낡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서류를 받아든 순간 얼굴빛이 급격히 바뀌었다. 파란이 예고된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곧 김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몇몇 하객들은 놀라 달려왔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봉투 하나를 내려놓은 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김 회장은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민서는 딸을 누군가에게 맡긴 채 조용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용기 내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조용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 틀릴 리 없었다. 15년 전 그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 순간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민서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민서야.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음성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민서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인은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죽은 게 아니었어. 납치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하러 돌아왔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은 더 큰 소란에 휩싸였다. 한지은은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여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차분히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김 회장에게 넘겼던 봉투와 동일한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녀는 말없이 그 문서를 가리켰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내용을 확인했다. 이 사람이 날 납치한 사람입니다. 이현정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김 회장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김 회장의 이름이 병원에서 호출되었다는 연락이 도착했고 모두가 급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지은이 여인을 쏘아보는 표정, 주변 하객들의 혼란, 그리고 딸 예린이의 놀란 얼굴까지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몰려들었다. 의료진은 김 회장이 충격으로 실신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민서는 긴장 속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그 사이 여인은 조용히 사라졌다. 누군가 그를 붙잡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남기고 간 파장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 김 회장의 병실 앞에서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 사라진 시어머니, 냉담하고 무서웠던 시절,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듯한 예감.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과거의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귀였다. 그리고 그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대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김 회장은 안정된 상태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강민서는 딸 예린을 돌보며 병실과 집을 오갔다. 남편 태화는 늘 그렇듯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했고 온 집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피로가 감돌았다. 이현정의 등장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김 회장이 받은 충격, 그리고 그 후 사라진 흔적까지. 모든 것이 아직 설명되지 않은 채 공기 속에 떠돌고 있었다. 그날 밤 예린이 고열로 깨어났다. 민서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담당 의사 김현우는 익숙한 얼굴로 차분하게 아이를 진료했다. 그는 가족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예린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혈액 질환을 앓고 있었고 반복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김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비용은 5천만 원이 보험이 일부 적용되더라도 지금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시아버지의 연금과 알바로 버텨온 일상. 예린의 평소 치료비도 이미 부담이 컸는데 이식 수술이라니. 게다가 시간도 많지 않았다. 김현우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달 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곧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민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버스 안에서 잠든 예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돌아온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누이 김지영. 그녀는 고급 브랜드 옷과 화장으로 치장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 친정에는 잘 오지 않던 지영이 이현정의 등장 이후 자주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영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여자의 말을 믿느냐고. 결혼은 파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그저 혼란 속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지영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재산 때문에 돌아온 거야. 아버지 남은 재산까지 다 뺏기기 전에 내가 관리하게 해. 내가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어. 김 회장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짧게 대답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영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답답하셔도 정도가 있죠.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예린이 치료비도 못 대면서. 그 순간 민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예린의 병을 지영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표정이 굳자 지영은 급히 덧붙였다. 태환이한테 들었어.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요즘 우리도 힘들어. 지영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보다 더 아프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다. 그날 저녁 낯익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현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린의 상태가 어떤지. 민서는 주저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현정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예린이 치료비 내가 부담할게. 순간 민서는 말을 잃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이현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린이는 내 손녀야. 그리고 너에게도 보상해야 할 게 있어. 보상이란 단어에 민서는 잠시 경계했지만 이현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15년 전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일들 이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서는 묻지 않아도 조건이 무엇일지 직감할 수 있었다. 이현정은 요청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그리고 한지은에 대한 정보를 모아달라고. 그녀가 김 회장의 회사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 진실이 필요하다고. 민서는 고민에 빠졌다. 한때 증오했던 이현정. 그러나 지금 예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한지은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서는 결국 조용히 대답했다. 도와드릴게요. 이현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일 오전 9시 강남 LK 빌딩 20층으로 와줘. 전화를 끊고도 민서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예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진실과 상처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강남 LK 빌딩 20층에 도착했다. 건물은 고요했고 로비에는 간결한 로고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현정 인터내셔널.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비서는 민서를 반갑게 맞이했다. 강민서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를 따라 들어선 사무실은 넓고 탁 트여 있었고 창가에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이현정은 창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민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분위기였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다소 부드러워진 눈빛이었다. 민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예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데스크로 향했다. 예린이 치료비는 이미 병원으로 송금했어요. 김현우 의사와도 상의했어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현정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지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특히 15년 전 김 회장의 회사를 어떻게 인수했는지 그 과정 전체를 알고 싶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하나요? 이현정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내 건넸다. 지은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의 클럽 블루문에서 측근들과 모임을 가져요. 당신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대화를 녹음해줘야 해요. 예상치 못한 장소와 방식이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이현정은 침착했다. 서빙 업무만 하면 돼요. 모든 준비는 우리가 도울 거예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이현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먼저 서류 작업을 마치고 지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숙지해 주세요. 서류철 안에는 지은의 과거 행적, 사업 관계, 그리고 김 회장의 회사 인수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서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그 문서들을 읽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지은은 사실 주가 조작, 횡령, 그리고 폭력 조직과의 연계까지 수많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15년 전 김 회장이 사업이 무너진 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조작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서려던 민서를 이현정이 다시 불렀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특수 제작된 녹음기야. 시계처럼 생겼지만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 버튼만 누르면 최대 3시간까지 녹음 가능해. 민서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살펴보았다. 평범한 손목시계 같았지만 단단한 무게와 디테일이 범상치 않았다. 이런 일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현정은 짧게 대답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걸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속박당한 채 살아가야 해.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밤 민서는 블루문 클럽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그녀는 긴장된 채 서빙 업무를 수행했다. 매니저는 그녀를 VIP룸 담당으로 배치했고 운명처럼 그날 저녁은 한지은의 정기 모임 날이었다. 밤 10시 무렵 지은과 측근들이 도착했다. 민서는 그들의 테이블에 음료를 서빙하며 손목에 녹음기를 조용히 작동시켰다. 지은은 위스키를 들고 말했다. 김 회장, 다시 병원에 입원했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 오래 못 버틸 거라더라. 그 옆에 앉은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군. 이미 재산 절반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 남은 것도 시간 문제야.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현정 말이야. 지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15년 전처럼 처리하면 돼. 민서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들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 이제 다시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요즘 민서라는 여자도 수상해. 이현정이랑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어.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그 여자가 강민서야? 그 무능한 태완이 와이프? 별 걱정 없어.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잖아. 민서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침착함을 유지했다.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근무가 끝난 후 곧장 이현정에게 돌아가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이현정은 말없이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법정에서 이기려면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대로라면 곧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예린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속아온 가족들을 위해서. 민서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며칠 뒤 민서는 병원 대기실에서 김현우 의사에게서 예린의 최신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고 말투는 한층 신중해져 있었다. 예린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으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다. 김현우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한 회장님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이식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은 그 말을 듣고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예린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민서는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현정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사이 이현정은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한지은의 범죄, 김 회장의 회사 인수 과정, 그리고 너와 미라의 출생에 관한 기록까지.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걸 경찰에 제출해줘.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어진 이현정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실 너도 내 딸이야. 민서야.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이현정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2년 전 나는 미혼모였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너를 입양 보냈어. 나중에 다시 찾고 싶었지만 그땐 이미 늦었더라. 민서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은 입양아라는 사실은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게 이현정과 연결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제서야 말하셨어요? 이현정은 고개를 숙였다. 너와 태환이 결혼했을 때는 네가 내 딸인 줄 몰랐어. 나중에야 알게 됐지.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 민서는 눈앞이 흐려졌다. 한때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니. 그동안의 오해, 냉대, 갈등이 전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기준으로 이현정을 판단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준 어머니였고 지금은 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수술실 앞에서 이현정은 마지막으로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린이를 지켜줘. 그리고 태환이도 용서해줘. 그 아이는 약해서 그래. 수술실 문이 닫히고 민서는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다. 그 순간 태환이 병원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눈이었다. 무슨 일이야? 예린이 수술한다고? 그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물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그리고 이현정이 남긴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다. 태환은 서류를 읽으며 점점 말을 잃었다. 이게 사실이야? 당신이 어머니의 딸이라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늘 알았어. 그리고 예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수진이라는 여성의 아이고 지영의 딸로 자라고 있었던 아기였어. 한지은이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대. 태환은 충격에 무너졌다. 그럼 예린이는 내 조카야?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하지만 12년간 내 딸이었어. 그건 변하지 않아.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말없이 쌓였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지영과 한지은이 병원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곧바로 민서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서류 훔쳤지? 한지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 문서는 이미 압수됐어. 넌 절도죄로 고소당할 거야. 민서가 대답하려는 찰나 수술실 문이 열렸다. 김현우 의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예린이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이현정 회장님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입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민서와 태환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순간 한지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절대 살아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겠지. 태환이 분노로 일어섰지만 민서는 그를 말렸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지금은 어머니와 예린이만이 중요했다. 지영과 한지은이 병원을 떠난 후 민서는 조용히 김현우에게 다가갔다. 사실 증거는 아직 있어요. 어머니가 수술 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와 예린이가 살아나야 해요. 민서는 다시 수술실 앞에 섰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버텼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번엔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고. 다음 날 새벽 민서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운 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예린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였다. 한현정은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의료진은 생체 신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안심할 수 없었다. 태화는 말없이 병실 옆에 앉아 있었고 민서는 예린과 어머니를 번갈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병원 로비에 또다시 긴급 경보음이 울렸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와 전했다. 누군가 중환자실에 침입했어요. 한 회장님의 산소 공급 장치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민서와 태화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 제압하고 있었고 그는 한지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민서의 손은 떨렸고 태화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거야? 경비팀은 곧 그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고 김현우 의사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기계 조작은 초기에 발견되어 한 회장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더 큰 결정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조용히 태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태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다녀올게. 당신은 여기서 어머니랑 예린이를 지켜줘. 그가 병원을 나선 후 민서는 다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병실 문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김현우가 다가와 말했다. 한 회장님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심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아직 의식은 없지만 회복 조짐이 분명합니다.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을 삼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은 여전히 있었다. 점심 무렵 태환이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경찰이 한지은을 체포했어.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긴급 체포영장이 나왔어.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긴 시간 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늦게 김준호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깜빡였고 옆에 앉아있던 태환을 알아보았다. 태환아,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지.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정이 살아있니?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아직 의식은 없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 중이세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꿈을 꾼 게 아니었구나.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원아, 들을 말이 많겠구나. 한지은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어머니의 딸이에요.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낳으신 아이요. 김 회장의 눈이 크게 열렸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그의 얼굴에 담겼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빠졌다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왜 현정이가 너에게 그렇게 냉정했는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구나. 아버님, 어머니는 모두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의 눈빛에 결심이 담겼다. 한지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한현정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지며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예린이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린이는 무사해요. 수술 성공적이었어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이현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구나. 그 아이만 살았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어머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니? 민서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준호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그는 직접 현정을 보기 위해 중환자실까지 찾아왔다. 현정은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씨.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이별, 배신, 고통, 그리고 다시 찾은 연민과 사랑이 그들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항상 알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어. 이현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모두를 버리고 떠나서. 하지만 당신과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다 알겠어. 지은의 죄도 민서가 너의 딸이라는 것도 모든 걸. 민서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두 사람에겐 오랜 시간 나누지 번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태환이 급히 달려왔다. 민서야, 큰일 났어. 한지은이 보석으로 풀려났대. 이미 병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민서는 전율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예린 모두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곧 결단을 내렸다. 태환 씨, 예린 데리고 비상구로 나가요. 전 어머니와 아버님을 지킬게요.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한지은이 경원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내들의 걸음은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민서는 이미 예린을 데리고 비상구로 향한 태환과 연락을 마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현정의 병실 앞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한지은 일행이 그곳에 도달해 있었다. 김준호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녀와 대치하고 있었고 이현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민서는 빠르게 앞에 섰다. 그만하세요, 한지은 씨. 한지은은 민서를 비웃듯 바라보았다. 늦었어. 너희가 가진 증거 이제 다 무의미해졌어. 내 사람들이 이미 회수했거든. 그녀는 손짓으로 옆에 사내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다. 김준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네. 네가 뭘 하든 늦었어. 한지은은 짧은 침묵 끝에 낮게 웃었다. 그래? 그럼 증인을 없애면 되겠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움직였다. 민서는 그보다 먼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CCTV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 병원 전체가 감시되고 있어요. 당신의 행동은 다 기록될 겁니다. 순간 병원 내부 경보음이 다시 울렸다. 여러 명의 보안 요원이 달려왔고 그 뒤를 이어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경찰은 단호하게 외쳤다. 한지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증거인멸, 병원 침입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지은은 마지막까지 이현정과 김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곧 수갑이 채워지며 끊겼다. 함께 온 경호원들도 모두 제압되었고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현정은 힘겹게 민서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었다면 우린 모두 위험했을 거야.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구나. 누가 이 가족의 진짜 중심인지. 잠시 후 태환이 예린을 안고 병실로 돌아왔다. 예린은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조용히 웃었고 이현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손녀. 그 순간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감정을 느꼈다. 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희생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더 이상 숨겨진 것도 외면할 과거도 없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한지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살인미수, 납치, 사기, 회사 자금 횡령 등 모든 죄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김지영과 그녀의 남편도 각각 징역 5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서는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민서는 조용히 한 카페에서 한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5살 소녀 김미라는 지영의 딸로 자라났지만 DNA 검사 결과 그녀가 민서의 친딸임이 밝혀졌다. 긴장이 가득한 시간 끝에 초인종이 울렸고 미라가 들어섰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앉은 그녀는 민서와 마주 앉았다. 짧은 인사, 그리고 조심스러운 첫마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서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웃었다. 안녕, 미라야.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곧 예린이 달려와 말했다. 언니, 내 방 보여줄게. 예쁘게 꾸몄어. 순수한 아이의 손길에 미라도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 민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
저녁 무렵 김준호는 회복된 건강으로 서재에서 나와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 주식이 2배로 올랐어. 다시 회복되고 있어. 이현정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뭘 했겠어. 당신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든 것뿐이야. 그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모였다. 김준호, 이현정, 태환, 민서, 예린, 미라. 완전한 가족 식사는 처음이었다. 민서는 식사 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거짓, 배신, 상처. 하지만 이제 진실과 사랑, 용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환은 민서의 손을 잡았고 예린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김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야. 진짜 가족은 그런 거지. 미라는 조금 머뭇거리다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는 이제 윤 씨 가족인가요? 민서는 따뜻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넌 그냥 미라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족이야.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정원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처럼 스쳐갔다. 옆에 다가온 이현정이 조용히 물었다. 후회되는 거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이현정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어. 학교 다니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항상. 이제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기적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아픔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한지은의 범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명단과 피해 금액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재산은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환수될 예정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준호 회장은 다시 자신의 회사를 되찾았다.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오래된 고객과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통해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되찾은 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 모두가 함께 사진관을 찾았다. 민서는 예린과 미라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이현정은 김준호의 셔츠 단추를 정리했다. 태환은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스튜디오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진작가는 렌즈 너머로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한 장의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다. 이 사진 속에는 과거의 고통도 상처도 죄책감도 모두 녹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이현정은 사진을 받아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밤 민서는 아이들을 재운 후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한 켠에는 한지은의 범죄를 기록한 서류들과 DNA 검사, 병원 기록, 그리고 이현정이 남긴 편지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이제 그 기록들은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한 가족이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여정의 증거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현정은 컵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다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될까?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 번도 엄마라는 자리를 떠난 적 없어요. 다만 너무 멀리 있었을 뿐이죠. 그 말에 이현정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다. 고마워, 민서야. 그리고 미안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민서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 지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예린도, 미라도, 그리고 어머니도 있으니까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충분해요. 며칠 후 미라는 첫 번째 주말을 친모와 함께 보내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다. 그녀는 예린과 함께 과자를 만들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이현정과 함께 그림책을 읽었다. 처음엔 어색하던 모습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미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준호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잃어버린 후부터 써온 일기야.
매일매일 너를 생각하며 썼더구나.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받아들었다. 몇 장을 넘기자 낯선 글씨 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전해졌다. 너는 잘 자라고 있니? 오늘은 네가 웃는 꿈을 꿨단다.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엄마는 상상만으로도 울컥했단다. 민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현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애절한 기도였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정원으로 나왔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또렷이 떠 있었다. 뒤따라 나온 태환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났다. 언젠가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흔적도 오해도 용서도 함께 담겨 있을 것이다. 김준호는 서재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이현정이 가져온 미라의 유치원 시절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예린이의 졸업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아이가 이제 한 집에서 자라며 언니와 동생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현정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더 이상 끊기지 않는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다. 그리고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가족이란 같은 혈통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오랜 상처와 오해,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며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가 있어도 용기와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자신과 가족 혹은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